안녕하세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나라를 예의 바른 나라라고 하잖아요. 뭐 대중교통이든 식당이든 어디서나 예의를 지키세요. 이런 말 참 쉽게 듣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예의라는 거요. 이게 과연 뭘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케어요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칼럼인데요. 예의의 가면 뒤에서 진짜 존중을 되찾는 법. 이 칼럼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칼럼이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겉으로는 막 엄청 공손하고 정중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상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거나, 심지어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의를 보고도 입을 꾹 다무는 거. 이게 과연 진짜 예의일까? 하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렇죠. 미국의 그 록산 게이라는 작가가 예의는 환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가끔씩은 뭐랄까 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좀 외면하려고 그런 덮어버리려고 쓰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영래 편집장님 칼럼이 바로 이 부분을 한국 사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어온 그런 맥락에서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칼럼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 특히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익숙할 수도 있는 그 예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손함 말고요. 진짜 서로를 인정하고 좀 북돋아주는 그런 존중,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럼 칼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칼럼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예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뭐 부모님, 스승님, 또 나이나 지위 높은 윗사람한테 깍듯하게 예의 갖추는 거.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 중요한 미덕이었잖아요. 저희만 해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네, 뭐 그 예의 범절 가치가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김영래 편집장님은 그 뒷면을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과연 그 예의라는 게 항상 순수한 존중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의 어떤 불합리함, 잘못 이런 걸 가리는 방패막이 아니었을까? 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 정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말들, 어디 가면 윗사람한테 따져들어. 나이가 어리면 좀 조용히 따라야지. 그게 예의지. 사회가 정해놓은 틀 벗어나면 그건 버릇없는 거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너무 익숙하죠. 돌이켜보면 그런 말들이 꼭 무슨 사회 규범처럼 돼가지고 어떨 때는 진짜 명백하게 잘못된 걸 보고도 이거 문제 제기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칼럼에서는 이걸 일종의 마법중 같았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의라는 이름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세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치권 부패라던가 기업 내 갑질 문화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 문제들. 이런 게 쉽게 안 바뀌는 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의의 신화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예의의 신화요? 네.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정중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불편하고 부당해도 그냥 참고 견디는 거죠. 과연 이게 건강한 관계일까? 건강한 사회의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칼럼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존중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 이전에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마음, 그리고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상대방의 뭐 사회적 지위나 나이,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생각,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게 바로 그 록산게이가 말한 예의라는 환상을 깨고 진천 존중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록산계의 또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정중한 폭력. 정중한 폭력이요? 네, polite violence. 이건 진짜 곱씹어볼 만한 개념인데 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들려요. 근데 그 내용이나 의도가 사실은 상대를 차별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록산게이는 심지어 정중한 말로 차별을 속삭이는 사람들은 사실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거든요. 와, 정중한 폭력이라 이 개념을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시니어 세대가 겪는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칼럼에서도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요. 어르신이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할 때 주변에서 아이고,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뭘 그런 힘든 걸 하세요. 그냥 편히 쉬세요. 라던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괜히 나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죠. 아, 들어보면 진짜 겉으로는 걱정해주고 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들인데요. 그렇죠.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김영래 편집장님 칼럼은 이런 말들이 사실 듣는 사람의 의욕을 팍 꺾어버리고 나이라는 틀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잠재력, 반응성을 그냥 은연중에 지워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스스로 한계를 떡 긋게 만드는 정말 교묘한 형태의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절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선의로 포장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말이 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칼럼이 제시하는 진짜 예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칼럼은요, 진짜 예의란 바로 누군가의 새로운 도전이나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 것이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태도. 그게 바로 거칠애가 아니라 속 깊은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 오히려 아까 말했던 그런 정중한 폭력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 가능성을 좀 제한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 있게 맞서는 거. 이게 오히려 진정한 존중의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록산 게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단어 있잖아요. 무례함, incivility. 이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례함은 물론 욕설하거나 폭력 행사하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례함이라는 건 어떤 부당함이나 불편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용기. 기존의 어떤 질서나 통념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침묵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인 거죠. 아, 그러네요. 이 지점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인용되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그날부터 끝나기 시작한다. 네, 그렇죠.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이라는 그 거대한 불의에 맞서 평생 싸우셨잖아요. 방식은 비폭력적이고 정중했지만 절대 불의에 순응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죠. 예의 바르게 보이는 것보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한 그분의 삶 자체가 어쩌면 이 용기 있는 무례함에 아주 강력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김영래 편집장님은 바로 이런 용기 있는 무례함, 다시 말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태도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적인 예의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하고 그냥 묻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예로 들고 있나요? 그 예의 때문에 묻힌다는 문제들이요. 네, 칼럼에서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와 관련된 좀 민감한 문제들을 언급하는데요.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서 몇 년째 최상위권인 노인 빈곤율 문제, 또 고령층이 겪는 불안정한 일자리 현실,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디지털 격차 심화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문제나 세대 간의 어떤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 심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문제들 사실 우리 사회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가끔 주변에서 아유,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나서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이런 말들로 좀 입을 막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 이런 식의 태도죠. 하지만 칼럼은 이런 예의 바른 침묵이 절대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당장은 조용할지 몰라도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골마 터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정면으로 딱 보고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럼은 특히 우리 사회의 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시니어 세대는 정말 한국 현대사의 그 격동기를 온몸으로 다 겪으면서 살아오신 놈들이잖아요. 전쟁 폐허 위에서 기적 같은 산업화도 이루셨고 혹독했던 IMF 외환위기도 넘기셨고 또 눈부신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들이시죠. 네,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 경험과 지혜의 깊이라는 건 다른 세대가 감히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칼럼은 이제 그 풍부하고 값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이상 과거처럼 그냥 침묵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세대, 질문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의 바르다는 말이 더는 그냥 참고 견디면서 침묵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도록 그 언어의 무게중심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말하기와 질문하기를 재현하는 걸까요? 단순히 불평불만 쏟아내는 거랑은 다를 텐데요. 물론이죠. 칼럼은 아주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의 예의 있는 질문을 던지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찾아온 정치인에게 그냥 악수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OECD 최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해결책은 뭔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묻는 거죠.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왜 디지털 정보화 교육은 맨날 젊은 세대 중심으로만 기획되고 노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는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딱 짚어서 개선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런 질문들은 절대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자 책임을 표현하는 진짜로 예의 있는 행동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예의의 실천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칼럼은 이런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진정한 예의는 결국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서로의 상처나 불편한 진실 혹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그냥 좋은 말만 주고받는 거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가식적인 악수나 계산된 미소,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맺는 관계들 이런 건 예의가 아니라 그냥 연극에 불과하다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진짜 예의는 그런 꾸며진 연극 무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진심을 주고받는 그런 솔직하고 열린 대화 속에서 피어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때로는 그 과정이 좀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어도 함께 문제를 딱 마주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존중의 표현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시니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말해요. 예의 바르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말라.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설령 그게 좀 불편함을 만들더라도 용기를 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나 지위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럼이 예의라는 덕목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리자 이런 주장은 아닌 거네요. 오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덕목이죠. 다만 칼럼이 문제 삼는 건 그 예의가 원래 의미를 잃고 좀 변질돼서 사용되는 방식인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예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실된 예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예의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제대로 세우자는 제안인 거죠. 그런 진정한 의미의 예의가 뿌리내리려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문제점에 대해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무례하네, 분란 일으키네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요. 와, 저분 정말 용기 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다. 이렇게 인정하고 좀 격려해주는 문화. 그런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예의의 본래 뜻,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질서를 되살리는 길일 겁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는 늘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동등의 인격체로서 진심으로 존중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거겠죠. 김영래의 편집장님의 콜럼은 바로 이 진심 어린 존중의 태도야말로 거칠애를 넘어선 진짜 예의고 지금의 시니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유산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룩상게이가 던졌던 예의는 환상이다라는 도발적인 말이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예의? 그러니까 가짜 예의의 껍데기를 좀 과감히 벗어던져라 이런 요청으로 들리네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때로는 좀 불편하고 마주하기 어려울지라고 진실에 기반한 진짜 존중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번지르르한 공손함보다는 좀 서툴고 투박해도 서로 마음이 오가는 따뜻한 진심의 대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 콜럼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예의와 존중의 의미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손함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적 압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예의 바른 침묵이 알게 모르게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고 또 키우는데 한몫을 해왔다면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무리하지만 용기 있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무례할 용기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더 인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을 내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